네, 손흥민 선수가 BBC 스카이 스포츠, 네, 신뢰도 높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북런던 더비 아스날 토트넘 경기에 MOM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잘된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봤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를 그냥 공격수로 뛰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물론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수비에 대한 부담도 많고 수비에 대한 역할을 많이 좀 받았기 때문에 좀 공격수로 시원스럽게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기?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축구 전술을 우리가 짤 때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선수를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런 거죠. 사실 그 정도 레벨에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선수가 어떤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리에가 갑자기 뭐 다른 선수가 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선수를 우리가 감독이 활용을 할 때 못하는 걸 막 요구해가지고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서 극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실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축구 전술을 짤 때 갑자기 못하는 걸 어떻게 갑자기 잘하게 만들어 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선수가 못하는 거에 주목하기보단 잘하는 거를 먼저 봐라. 잘하는 거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잘하는 거를 주목하고 잘하는 걸 주목해서 극대화시켜서 모든 선수의 합으로 만들어서 팀워크로 짜내는 것. 이게 바로 팀 전술의 기본이자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잘하는 거 더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못하는 거 갑자기 잘하라고 한다고 사람이 그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공격을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죠. 3년 전인가요? 2017년 4월 첼시와의 FA컵 4강 경기로 기억하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포체티노 감독이 몇 가지 막 고민하다가 윙백으로 출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빅터 모지스에게 태클을 쫙 하다가 시원스럽게 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줬던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본인은 좀 아쉬워했었어요. 그 모지스가 만든 거다. 나는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모지스가 걸리는 척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비 능력이죠. 네, 어쨌든 모지스는 그걸 잘 활용한 거고 아무래도 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공격수를 했기 때문에 수비의 어떤 위치나 수비의 어떤 플레이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확실히 수비적인 롤을 많이 받았을 때보다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잘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도 좀 보여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텐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커리어 첫 아시아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텐텐 이번 시즌 그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와 함께 단 2명만이 기록한 이 텐텐 아닙니까? 그걸 해냈다는 거고 그것도 그냥 상대도 아니고 아스날이라고 하는 북런던 더비에서 또 골과 도움을 다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걸 텐텐을 가능하게 했던 것 북런던 더비에서의 이 MOM이 가능하게 했던 건 뭐죠? 바로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포진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 워낙 그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받아서 그랬던 건데요. 자, 아스날 경기에 그러면 토트넘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날 경기는 4-4-2 혹은 4-4-1-1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전방에 해리케인 그리고 약간 아래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다가 이제 중앙 공격수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의 느낌으로 좀 세웠고요. 이선 쪽에 루카스 모우라 제가 이따 루카스 모우라 말씀드릴 겁니다. 루카스 모우라 윙크스, 로셀소, 시소코가 이제 오른쪽에 미드필더를 포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 데이비스,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오리에, 요리스 이렇게 4-4-1-1 형태로 이제 섰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 좀 기존하고 앞섰던 경기들과 좀 다른 롤을 맡았냐면 제가 아스날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프라인 위쪽으로 해서 중앙 쪽에 많이 공격적으로 포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원래 손흥민 선수는 이 정도 뛰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히트맵 기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셰필드와의 경기 때 기억하시죠? 와, 최근에 우리 사실 수비수 손흥민 논쟁, 풀백 손흥민 요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경기가 바로 이 셰필드와의 경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기한 다음에 이 셰필드와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죠? 확실히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제한적인 위치에서 수비적인 가담, 거의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확실히 아스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공격적으로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기 끝나고 이제 무리뉴 감독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나의 전술의 승리야.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술적으로 선수를 좀 포진시켜 놨는데 그게 이번에 제대로 주요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왜 중앙으로 갖다 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1호기가 지금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군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비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콜라시나츠라든지 다비드 루이스, 무스타피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빠른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놓음으로써 뒷공간을 좀 치게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갖다 놓으면서 실제 포인트도 기록을 했지만 정말 이번에 옵타에서 나온 그 기록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 위협적인지 이 스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골과 하나의 도움, 그리고 아스날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3개 때렸는데 이거는 양팀 합쳐서 경기 최다입니다. 그리고 유슈팅 2개, 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크로스 공격 6회, 양팀 합쳐서 경기 최다. 그리고 킥패스 3개, 양팀 합쳐서 경기 2위. 그다음 피반칙,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반칙을 얻어내는 것 3개, 팀 최다입니다. 역시 확실히 중앙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공격수의 롤을 보여줄 때 상대에게 얼마큼 위협적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탯을 쭉 말씀드리면 뭐 그럼 다른 경기들에서 안 됐나요? 안 됐죠. 셰필드 경기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스탯 간단합니다. 유슈팅은 물론 전체 슈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0개. 아무것도 때리지 못했던 게 손흥민 선수였죠. 확실히 이번에 아스날 경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갖다 놓으니까 셰필드 경기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기록은 들으셨죠? 손흥민 선수가 8년 전인 2012년 2월 아데바요르 이후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상대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토트넘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어울리는 거 좀 써야 돼요. 어울리는 옷을 좀 입혀놔야죠. 자, 이러면서 팀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확 올라왔잖아요. 팀 공격도. 사실 앞에 그 몇 경기도 얼마나 지지부진했습니까? 예. 아스날 경기 때가 토트넘이 전체 슈팅을 15개 때렸고 그중에 9개, 절반 이상인 9개를 유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제가 셰필드전은 어땠다고요? 토트넘이 전체로 따져도 9개 슈팅이었고 유슈팅은 단 2개 밖에 못 때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카이 스포츠, BBC, 정말 비피셜 뭐 이런 데서 다 손흥민 선수를 MOM으로 꼽았는데,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요리스와 알더웨이럴트와 함께 8점을 주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줬는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를 MOM으로 꼽으면서 했던 코멘트가 멋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 그리고 영향력 있는 퍼포먼스로 북런던 더비를 이끌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경기력에 폭넓고 결정적인 공헌을 한 손흥민과 그의 역할에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극찬이죠. 그 자체로 최고의 활약이었다는 얘기를 스카이 스포츠가 하면서 MOM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올려놨을 때, 공격적으로 뛰게 했을 때 얼마큼 좋은지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이번 승리를 통해서 이제 7위권하고 되게 붙었잖아요. 7위권하고 지금 승점 2점 차로 붙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3경기입니다. 지금 보면 토트넘이 이제 8위인데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7위까지 놓고 보려면 셰필드와 지금 2점 차인데요. 남은 경기가 뉴캐슬, 레스터, 팰리스입니다. 그리고 셰필드는 레스터, 에버튼, 사우스햄튼인데 2점 차니까 한 경기를 만약에 셰필드가 지면 토트넘이 이길 경우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수도 안 돼요. 다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면 이제 하나 걸리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토트넘도 이제 수비 쪽에 좀 불안함이 있으니까.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루카스 모우라의 어떤 수비력이나 루카스 모우의 어떤 활용법을 또 본 것 같아요. 루카스 모우라의 이번에 아스날 경기 히트맵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죠? 누구랑 관이 굉장히 흡사하나요? 근래에 손흥민 선수가 만났던 거의, 그러니까 왼쪽 공격수이자 왼쪽 풀백의 역할을 루카스 모우라가 수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카스 모우라 이번에 뛰는 거 보니까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네.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번에 루카스 모우라가 태클을 몇 개 했냐면 성공 태클이 10개나 됩니다. 네. 이거는 두 팀, 토트넘과 아스날을 다 합쳐가지고 압도적인 일이에요. 2위가 누구냐면 아스날의 세바요스인데 4개입니다. 그러니까 1위하고 2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카스 딱 보면서, 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봤던 공격적인 윙백형 공격수, 이런 거는 이제 루카스 모우라가 아무래도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제가 초반에 그런 대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수가 좀 잘하는 거에 주목해서 그 역할을 주는 게 좋다. 그래야 팀이 전체적으로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루카스 모우라에게 약간 수비 가담까지 포함을 해서 빠른 발이라든지 활동력을 좀 주고, 손흥민 선수는 가운데 올려놓고 한다면 이게 남은 어떤 경기에 있어서 좋은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3경기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또 토트넘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날에서 보여줬던 선택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